지역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소프트 파워인 문화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말씀을 먼저 청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 김세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그 자체가 지역 불균형 해소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분야입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지역 간의 문화 격차는 다소 해소되기는 했습니다. 2022년 현재 전국 문화 기반 시설 수는 총 3,087개로 2018년 2,749개에 비해 약 12.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문화 관련 활동은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개최된 공연 건수는 14,447건으로 이 중 60% 이상인 8,829건이 수도권에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지방 소멸의 위기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8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 중소도시는 소멸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2022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소멸 위험 지역은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13개이며 대부분이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도시와 농산 어촌 지역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설 건립과 같은 대규모 예산 사업만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의 해법은 아닐 것입니다. 네, 프랑스의 경우는 2018년부터 인구 1만 명당 문화시설이 한 곳에 불과한 86개 지역을 대상으로 예술품을 순환 전시하는 집 가까이 있는 문화, culture près de chez vous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예술 공연과 전시의 지방 순회 확대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한 고품격 문화 콘텐츠 제공과 같은 효율적인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주 같이 지역마다 갖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 자원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전통주의 지역의 전통과 이야기를 입히면 프랑스의 보도 와인처럼 명성을 얻고 전통주 생산지는 발전할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유의 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워케이션, 한 달 살아보기 등의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생활 인구를 유입한다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활짝 열릴 것입니다. 저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향후 5년간의 새 정부 지역문화정책 수립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과 문화를 통한 지방 소멸 대응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마 관광일 것 같습니다. 최근 DMO라고 하는 지역 관광 추진 조직을 중심으로 지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광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 홍성 지역에서 직접 DMO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영준 대표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 DMO 사업단 김영준입니다. 저는 2016년도부터 관광도래 주민사업체로 사업을 시작했었고 2020년에 지역관광추진조직 DMO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지금까지 DMO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관광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육성하면서 최근 2022 한국관광의별 지속가능 부분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농어촌 지역에서 특히 읍 단위보다는 면 단위에서 인구가 소멸되고 있음을 저는 피부로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지역의 정주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다면 생활 인구, 즉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만의 매력과 특색이 있어야 되고 지역적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지역에서 살아보는 관광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주민의 조업이나 어업, 농업 같은 활동이나 먹거리 체험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서비스 마인드 같은 인적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머물러라는 로컬 체험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머물러는 지역에 더 머무르게 하는 사람을 뜻하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광객이 머무르는 동안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초록이 둥지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아까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던 로컬 브랜드가 많이 있다고 얘기해 주신 모종린 교수님의 고향인 곳입니다. 유기농업 특구에 위치한 조직이기도 하고요. 유기농 쌀가루를 활용한 음식을 만드는 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관광객이 지역을 찾게 하는 것과 동시에 관광 활성화의 효과는 주민들에게까지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머물러 양성과정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은 관광에 대한 이해도도 관심도도 증대하고 있고 실제 관광객과의 매칭을 통해서 자부심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들은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관광객과 거주민 간의 갈등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차박으로 지역 주민이 고통을 겪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요즘 최근에 많이 있는데요. 저희 DMO 사업단에서는 최근 농어촌 체험마을과 식당 등을 차박 장소로 연계하는 지역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고 차박 이용자와 차박 장소 운영자에 대한 생활 안전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득 창출과 편리한 차박 장소 제공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차박 관광객들이 모두 만족해내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자원 개발 프로그램 등이 꼭 필요합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님께서 장애예술인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예술인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입니다. 31년 동안 KBS에서 방송 작가로 일한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원고를 지우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시간 맞추는 게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큽니다. 새 정부가 장애예술인 지원을 국정과제 57번째에서 약속하고 있을 만큼 관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애예술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창작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예술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작 지원금 제도, 그리고 장애예술인들을 모든 예술 활동에 일정 비율 참여시키는 장애예술인 공공 쿼터 제도, 그리고 장애예술인들을 기업에서 전속 예술인으로 고용하는 장애예술인 지원 고용 제도를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 예술을 예술로 그냥 자체로 봐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장애 예술인들에게 예술은 취미생활도 아니고 재활을 위한 치료도 아닙니다. 장애인 예술은 그저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마련된 제1차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은 장애예술인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제도가 실시가 되고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과 표준 전시장이 개관된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예전에는 다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전에는 아예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윤석열 대통령님의 장애예술인에 대한 무한한 사랑 때문입니다. 어제도 신년음악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장애예술인들을 아주 많이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님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장애인예술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허기에 차 있습니다. 또 언제 뒷순위로 밀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두 분의 사랑과 의지가 변화먹기를 부탁드리러 나왔습니다. 제가 그 잘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발표의 기회를 주신 것을 보면은 이제 장애예술인은 더 이상 마이너리티가 아닌 듯합니다. 앞으로 3만여 명에 달하는 우리 장애예술인들이 3만여 명이거든요. 모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지역을 살리기 위한 문화, 예술, 관광 각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 말씀 주셨는데요. 문체부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정미 지역문화정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장 이정미입니다. 먼저 김세원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지역 문제에 대해서 지역문화 격차 완화와 지역 활력 제고 수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간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문화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모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의 중소도시를 문화를 통해서 강소도시로 육성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 협력해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체부는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문화 창조력과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포항, 청주 등 24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전국을 대상으로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1개소 내외씩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모델로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포항의 경우 포항의 자원인 철강, 과학기술과 예술을 결합해 지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랜드 마리오네트 사업의 아시아 거점을 추진 중으로 미술, 공연 제작 산업과 철강 체험공원을 추진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브랜드를 높여서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향유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 프로그램의 확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이건희 순회전 등 국립박물관 전시회 지역 순회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이 지역으로 직접 가서 하는 고품격 공연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 근처에 있는 미술관, 도서관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충하겠습니다.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서 문체부는 문화 활력 지수 하위 30%인 농산어촌 지역 등 전국의 69개 기초지자체 대상 맞춤형 지원하는 지역 활력 촉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고 관계 인구도 유입하는 등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동사업을 통해서 경남 함양의 경우 연암 박지원 작품을 소재로 한 마당극을 직접 주민이 참여해서 공연하고 관람하는 등 지역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강원 영월은 폐강 지역 이후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영월 살아보기 등의 관계 인구 확대로 해결해 가고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직접 즐기고 또 청년 인구 유입 등 관계 인구를 늘려서 문화로 지역 소멸을 해결하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대표님이 말씀 주셨듯이 각 지역이 가진 고유 매력과 스토리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지역 브랜드화해서 다양성을 통해 문화관광 매력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이 주도가 돼서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광 두례를 지속 지원하고 지역 관광 자생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역 관광 조직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기 대표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서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이
올해 6월에 최초로 개관될 예정입니다.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 가능한 모두를 위한 극장으로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갖춘 시설입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 거점이 되도록 적극 준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수요를 반영해 전국적으로 확산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박보균 장관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난달 그 문화 전통의 도시 전주를 찾아 그곳의 젊은 문화예술인들과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2030 예술인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지역 전통 문화에 대한 애정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문화예술 정책을 활발히 추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실감한 대목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자부심이 지역을 지킵니다. 그리고 문화와 관광이 지역을 살리는 힘이라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문체부는 관련 정책을 전면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그동안 지역 고유 문화예술 자원의 발굴과 지역 관광 콘텐츠 정책이 계속됐지만 이것을 민관이 함께하는 현장과 현지가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새롭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함께하면서 지방을 우리가 지킨다 하는 그런 열정과 투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 기조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뜻이 깊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의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의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문체부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과 전시장을 정말 멋있게 그리고 모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무대로 만들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